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지금 마케팅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회사 생활도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제게는 완벽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죠. 남편은 정말 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이에요.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고 힘들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거든요. 우리 딸 수연이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예요.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전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무 어린 나이였던 터라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빈자리는 정말 컸어요. 아버지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어릴 때 저는 어머니 사진을 항상 품에 안고 잠들었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나중에 말씀해 주신 건데 제가 어머니 사진 없이는 잠을 못 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작은 액자를 꼭 껴안고 중얼거리며 잠들곤 했대요. 아버지는 그런 제 모습이 안쓰러우시면서도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음이 아프셨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없이 자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엄마와 함께 학교에 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운동회 때 다른 가족들을 볼 때마다 느꼈던 그 공허함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되었을 때 딸에게는 제가 받지 못했던 모든 사랑을 주기로 다짐했어요. 우리 딸 수연이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수연이를 보면서 이런 말을 받아보지 못한 제 어머니가 얼마나 아쉬우셨을까 생각하곤 했거든요. 수연이의 머리를 빗겨주고 함께 그림책을 읽어주고 잠들기 전에 자장가를 불러주는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김민준 대리가 제게 다가왔어요. 민준이는 저희 팀에서 일한 지 3년 정도 된 성실한 직원이었거든요. 업무 능력도 좋고 성격도 온화해서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예쁜 청첩장을 건네주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당연히 참석한다고 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결혼식에 어울리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가벼운 화장을 했어요. 남편이 오늘 특히 예쁘다고 말해주니 기분이 좋았어요. 수연이도 예쁘다고 말하며 뽀뽀를 해주었고요. 남편에게 늦지 않게 들어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회사 동료들과 함께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화려하게 꾸며진 식장을 보니 민준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는지 느껴졌어요. 제가 다가가자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축하 인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아, 과장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쪽은 제 어머니예요. 민준이가 옆에 계신 분을 소개해주는 순간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분을 보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분은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하고 우아한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분의 얼굴이 제가 어릴 적 품고 자던 어머니. 사진 속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드신 모습이었지만 그 눈매와 미소, 전체적인 인상이 너무나 비슷했어요. 속으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달래려고 했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분도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하시는 거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아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평정심을 유지하며 인사를 드렸어요. 민준이가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좋은 아들을 두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도 이내 미소를 지으시며 답례해 주셨어요. 민준이가 과장님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좋은 상사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목소리마저도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계속 자신을 달랬어요.
결혼식이 시작되었지만 저는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분만 보게 되었어요. 신부가 입장하고 주례사가 있고 축가가 나오는 동안에도 제 시선은 자꾸만 그분에게 향했어요. 그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결혼식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봤지만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봐도 이상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치 운명적인 만남 같은 느낌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분 생각만 났어요. 다른 테이블에 앉아 계신 그분을 힐끗힐끗 보게 되었어요. 옆에 앉은 후배가 괜찮냐고, 음식이 입에 안 맞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제가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있었거든요. 괜찮다고, 그냥 배가 안 고프다고 대답했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에 있는 가족들도 생각나고 무엇보다 이 이상한 기분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결혼식장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입구 근처에서 누군가가 제 팔을 살짝 잡는 거였어요.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손도 살짝 떨리고 계셨어요.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민준이가 좋은 분들과 일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면서 혹시 명함 한 장만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어요. 명함을 달라는 요청이 조금 의아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서 드렸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분 생각이 났어요. 수연이와 남편이 결혼식이 어땠냐고 물어봤지만 제대로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그분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민준이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였어요. 결혼식 때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왜 연락을 하셨을까요? 그리고는 시간 좀 내줄 수 있냐고 하셨어요. 이틀 후 토요일 오후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카페에 도착했는데 그분이 이미 와 계셨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고 계셨는데 옆모습이 정말 어머니 사진과 닮아 있었어요. 음료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는데 둘 다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분이 계속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지영아.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 목소리, 그 억양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지영아, 나야. 엄마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어머니는 30년 전에. 지영아, 정말 미안해.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눈물이 나려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분명히. 사실은 내 아버지랑 이혼한 거였어.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30년 전 상황을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집이 정말 어려웠던 때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빚도 많았던 그 시절 어머니는 너무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매일 돈 걱정에 시달리고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일들이 견디기 힘들었다고요. 어머니는 좀 잘 사는 집의 딸이었는데 친정과의 연까지 끊고 아버지와 결혼했지만 그런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 아버지한테 이혼해달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를 당신이 키우겠다며 어머니는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아버지가 나를 너무 미워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무능력함 때문에 가족이 흩어진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야.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갔어요. 그 당시 아버지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어머니는 계속 아버지한테 부탁했다고 해요.
저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멀리서라도 보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제게 어머니가 죽었다고 말했으니까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그 후 어머니는 재혼하셨다고 해요. 민준이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하시면서 민준이를 낳아서 키우면서도 계속 저를 생각했다고, 저를 만나고는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하셨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는 것, 그리고 저를 그리워하고 계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결혼식 때 제가 어머니를 보는 표정에서 알겠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얼굴이 어릴 때 그대로라고, 키만 자랐을 뿐이라고 하셨어요. 명함을 달라고 하신 것도 제 이름을 확인하고 싶어서였다고요. 김지영. 내가 지어준 이름이니까.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았어요. 어머니를 다시 만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민준이 키우면서 평범하게 살았지만 하루도 저를 잊은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매일 궁금했다고요. 몇 년 전에 아버지한테 간절히 부탁해서 제 사진 한 장을 받으셨다고 해요. 저와 수연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으로 제 얼굴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결혼식 때 저를 알아보실 수 있었던 거였어요. 어머니께서 제가 결혼했다는 소식도 들으셨고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딸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지, 수연이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집에 들어가니 남편과 수연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연이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남편이 괜찮냐고, 눈이 빨갛다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연이를 방에 보내고 남편과 단둘이 앉았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민준이 결혼식에서 만난 어머니,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심각해졌어요. 정말 장모님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하더니 제 손을 잡으며 힘들었겠다고, 얼마나 놀랐겠냐고 말해주었어요. 다음 날 아버지 댁에 찾아갔어요. 아버지께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결국 그 사람을 만났냐고 하시면서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아버지, 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지영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 사업은 망하고 빚은 늘어가고. 그런데 네 엄마가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나는 정말 화가 났어. 이럴 때 가족이 함께 견뎌야 하는 건데 혼자 도망가려고 한다고 생각했거든.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갔어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네 엄마가 너를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나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 너라도 내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내 엄마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나서 죽었다고 했어. 미안하다, 지영아. 아버지가 정말 어리석었다. 네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너한테는 엄마가 필요했는데.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런 아버지 모습은 처음 봤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다고, 아버지도 이제 괜찮다고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놀라움과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만약 괜찮으시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 어떻겠냐고 제안드렸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울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정말 괜찮을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수연이도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며칠 후 토요일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현관문을 열고 어머니를 맞이하는 순간이 정말 떨렸어요. 집으로 모시는 어머니를 보니 모든 게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수연이에게 할머니라고 소개해 주었어요.
수연이는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어머니가 준비해 오신 예쁜 선물을 받고는 금세 마음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수연이를 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남편도 어머니를 정중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어머니를 배웅하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 정말 어머니를 만났지만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정말 고맙다고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머니를 만나서 정말 기쁘다고 자주 연락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신 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이 어머니 만난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신기하다고, 정말 신기하다고 대답했어요. 어릴 때 꿈에서만 볼 수 있었던 어머니를 이렇게 만나다니 말이에요. 남편도 수연이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던 것 같다고, 어머니도 수연이 보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시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민준이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출근했어요.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민준이가 먼저 다가왔어요. 어머니한테 들었다고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하지 않냐고, 갑자기 누나가 생긴 기분이 어떻냐고 물어봤더니 민준이가 이상하기보다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동안 늘 그리워하던 분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요. 민준이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회사에서도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었어요. 가끔은 어머니 안부를 서로 묻기도 하고 가족 모임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어머니와의 시간은 정말 소중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수연이가 자라면서 할머니와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행복해요. 제가 어릴 때 갖지 못했던 할머니와의 시간을 수연이는 충분히 누릴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도 가끔 어머니와 만나시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세요. 서로를 미워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이해와 용서로 바뀐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정말 잘못했다고, 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잘못했다고 하시면서 평생 미안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께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다 지난 일이라고, 대신에 앞으로 수연이한테 더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 완전해진 것 같아요. 남편과 수연이,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30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진 기분이에요. 어머니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연락을 주세요. 수연이 안부도 물어보시고 제 일상도 궁금해하세요. 30년 동안 못다한 엄마 노릇을 지금이라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요즘 일이 많이 힘들지 않냐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걱정해 주시고 엄마가 옆에 없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라도 의지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나이가 들어서야 받는 엄마의 사랑이지만 그래도 정말 고마워요. 수연이는 할머니가 생긴 후로 더 밝아진 것 같아요.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즐거워해요. 수연이가 할머니가 어릴 때 엄마 이야기 해주셨다고, 엄마도 수연이만큼 귀여웠다고 하셨다고 말할 때면 어릴 적 기억들이 떠올라요. 정말 그랬었죠. 어머니 사진을 꼭 안고 자면서 보고 싶다고 중얼거렸던 기억이 나요. 민준이도 가끔 회사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가 요즘 정말 행복해 하신다고, 집에서도 제 이야기를 자주 하시고 수연이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하신다고요. 민준이의 말을 들으니 어머니께도 제가 큰 의미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회사 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3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를 만나게 되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머니와의 관계도, 민준이와의 관계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모습도요. 그리고 수연이에게는 제가 받지 못했던 완전한 가족의 사랑을 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가 모두 있는 완전한 가족 속에서 자랄 수 있으니까요. 가끔 생각해봐요. 인생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그날 결혼식에 가지 않았다면,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용기를 내서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시작했어요. 30년의 공백을 채워가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수연이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